시중에 정말 많은 홈케어 기기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장비가 뭘까 참 고민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표를 통해서 5가지 장비의 특장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5가지의 장비는 하이프 장비라고 해서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거나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홈케어 기기를 구매를 하실 때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고주파 관리인지 초음파 관리인지 이것만 이해하셔도 절반 이상은 이해하셨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고주파와 초음파의 차이가 뭘까요? 고주파다라고 하는 것은 표피와 진피까지만 영향을 주는 그러한 홈케어 기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는 표피와 진피에 열을 좀 발생하게 해서 콜라겐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피부의 탄력감을 높여주겠죠. 그래서 난 좀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고주파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관리는 어떤 걸까요? 초음파에는 제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음파는 초음파를 교차시켜서 관리해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피부과에서는 LDM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를 교차시키면서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를 운동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고 피부가 재생되고 하는 관리가 바로 초음파를 교차시키는 그러한 홈케어 기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초음파인데 집속 초음파, 그러니까 하이프 장비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집속 초음파다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리프팅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속 초음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흐물흐물한 오징어와 바짝 구워진 오징어, 요거를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흐물흐물한 오징어가 바로 우리의 피부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열을 가했을 때 오징어가 구워지면 어떻게 되죠? 바짝하고 리프팅이 되고 바짝하고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로 집속 초음파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기기가 뭘까라는 부분에서 볼 때 표피와 진피에 저는 콜라겐 생성해서 탄력감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고주파 가시면 되고 두루두루 저는 세포를 운동하게 해서 피부 결을 맑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LDM 기기나 LDM 관리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집속 초음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각각의 층에 맞게 명확하게 조사해서 구워주는 방식이니까 그 부분을 리프팅 하고 싶어요, 탄력감을 높이고 싶어요, 혹은 처진 부위를 쫙 바짝 올려서 윤곽을 잡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집속 초음파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로 돌아와 볼게요. 이 5가지 장비가 다 같은 부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사하는 깊이가 4.5mm입니다. 그리고 루킨스는 2mm와 4.5mm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뉴즈미 같은 경우에는 3.0, 듀얼소닉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 2.5에서 3을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피부층의 깊이를 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가끔 보면 안면 거상술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받는 분들의 경우는 피부가 많이 늘어졌거나 처져 있을 때 스마스층 자체를 쫙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시술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것은 처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할 때 표피와 진피만 끌어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부의 근간이 되는 스마스층을 끌어올려야 진정한 리프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깊이라는 것을 볼 때 4.5mm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기기를 봤을 때는 스마스층 정도를 조사해서 쫙 리프팅 해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피부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쫙 올려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나 3mm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평균적으로 진피층이다 라고 하는 것, 진피층의 거의 끝부분을 3mm라고 봅니다. 3mm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3mm 부위, 그러니까 진피층 가장 끝자락의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탄력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은 2mm와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카트리지를 바꿔서 쓰시는 건데 2mm는 그러면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아이에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눈 주변의 피부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피부층이 얇았죠. 나이가 들게 되면 눈가 부위가 많이 늘어지고 처지게 되기 때문에 눈 주변의 관리가 가능한 기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피부 침투를 보면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4.5mm, 그러니까 스마스층까지 조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령대는 40대 이상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년 넘게 계속 중력의 저항을 받으면서 얼굴이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홈케어 기기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 그리고 약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이러한 홈케어 기기를 사용을 하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뒤에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 텐데 비록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받아야 되는 관리다 라고 할지라도 이걸 꾸준히 받게 되면은 그렇게 쫙 올라붙고 윤곽이 또렷한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0대 이상,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눈가 부분이 아이백이 내려오면서 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 이제 막 보여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가 주변의 탄력감을 높여주는 거, 콜라겐 생성을 해주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2mm가 아까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2mm가 되는 것으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4.5mm로 스마스층을 쫙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mm와 4.5mm가 함께 되는 것을 저는 구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3mm나 1.5mm, 2mm를 갖고 있는 유즘이나 듀얼소닉 맥시멈은 어떤 분들이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20대와 30대 미용에 좀 관심이 많고 나는 지금의 이 예쁨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깊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연령대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피부의 고민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심부볼이 있고 얼굴에 살이 있다면 스마스층, 그러니까 보다 더 근간이 되는 부분을 조사하는 그러한 방식의 홈케어 기기를 들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프 장비의 조사 깊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 번째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A, B, C가 가면 갈수록 더 개선되는 게 느껴지시죠?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는 분이 받으신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분이 약간 좀 처짐이 있고 볼살이 약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리프팅 되고 심부볼 같은 것들이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받으셨냐면 7MHz로 4.5mm 그 다음에 7MHz로 3.0을 가지고 두 가지를 교차하면서 받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이프라는 치료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의학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깊은 진피부터 표면 그러니까 스마스층까지 정확하게 미세 타겟을 해준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콜라겐의 수축과 리모델링 그러니까 재건을 통해서 피부를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타이트닝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인데요. 훨씬 더 개선이 강하죠. 왜냐하면 피부가 얇고 처짐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 개선이 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5mm와 3mm의 핸드피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팔자주름이나 턱라인 하관에서 볼 때 전부 다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기기를 구매를 하실 때 조사되는 깊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 4.5mm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두껍거나 4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윤곽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스마스층을 타겟하는 4.5mm 조사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2mm나 3mm 같은 경우에는 진피를 타겟으로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나는 어떤 것을 더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그 조사되는 깊이를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집속 초음파 기기를 고르는 다음 기준은요. 바로 모드입니다. 이 하나의 기기 안에 어떠한 모드를 장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인피니티 먼저 보겠습니다. 흡수 모드와 집중 초음파, 하이프 모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갖고 계신 기기 중에 저는 흡수하는 모드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기기 구비를 하시면 흡수도 되고 집속 초음파도 되니까 둘 다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홈케어 기기 중에서 흡수 모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바닉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초음파 교차하는 쿼드세라 같은 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기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루킨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가 있고요. 집속 초음파가 있고 고주파와 집속 초음파가 한데 결합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고주파는 어느 부분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표피와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열을 좀 나게 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루킨스의 손이 좀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 나이대에 좀 필요한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다 보니까 탄력감도 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면서 동시에 저는 리프팅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기능이 되면서 집속 초음파가 되는 그러한 장비를 들게 되면 별도로 고주파 기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루킨스에 손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홈세라입니다. 홈세라 같은 경우에는 루킨스와 마찬가지로 2.0과 4.5 둘 다 카트리지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는 집중 초음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주파도 갖고 있고요. 초음파 교체하는 것도 갖고 있어서 집속 초음파 딱 하나만 되는 것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할 때는 홈세라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뉴즈미인데요. 뉴즈미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깊이가 조사가 됐었죠. 이 제품도 집속 초음파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하이프 장비 한 개의 모드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듀얼소닉 맥시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유가 고주파도 되고 집속 초음파도 되고 미세 전류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LED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홈케어 기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난 이 하나로 다 해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 제품 쓰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이 물론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30대 아직 어떠한 기기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듀얼소닉 맥시멈 정도만 쓰셔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소닉 맥시멈은 20대나 30대가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인피니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피니티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품은 거의 통증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3단계까지는 괜찮은데요. 4단계를 쓰셨을 때는 한 600샷 이상이 넘어가면 계속 에너지가 쌓이면서 좀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을 좀 중단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피니티는 5분 쓰면 1000샷이 자동으로 조사가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너무 따끔따끔하고 얼얼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전 사용을 중단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써가면서 맞는 시간을 저는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루킨스의 통증 정도인데요. 루킨스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이 써도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3단계 최고 높은 단계를 써도 막 아프다 따끔거린다 이런 느낌 없이 쓸 수 있는 장비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다음은 홈세라인데요. 홈세라는 5단계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3단계 정도까지 쓰니까 너무 아팠고, 전 2단계 정도 써야지 좀 참을만 하면서 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세라를 쓰는 방식은 한번 피부에 닿았을 때 20도트가 동시에 조사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한 땀 한 땀 따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 관리를 좀 받아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피부과 장비와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통증의 민감도가 높지 않고, 나는 통증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조사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홈세라를 쓰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뉴즈미인데요. 뉴즈미는 저의 집속 초음파의 입문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집속 초음파의 기기를 다 써보니까 뉴즈미가 가장 아팠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실험한 남성분도 이게 가장 아프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뉴즈미는 제가 1단계 이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즈미는 좀 아픈 편에 속하고 이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은 분이 쓰셔야 만족하시면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소닉 맥시멈은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끔따끔거리기는 해요. 그러나 요것은 3단계 정도 쓰셨을 때 따끔함이 느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아주 아프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약간 따끔따끔함 정도가 익숙하신 분들은 듀얼소닉 쓰시면서 이 정도는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정도에서는 별로 그렇게 못 느껴지실 거고, 3단계 정도 가장 고강도로 썼을 때 좀 아픈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쌓이면서 조금씩 더 아픈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듀얼소닉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따가움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피니티 비포 앤 애프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인피니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인피니티는 129만원, 보통 할인했을 때는 99만원 정도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보라색 불빛이 나오는 것이 집속 초음파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쓰실 때 약 5분 정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00샷 정도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굴림에 따라서
너무 한쪽만 하시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쓰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2.5분을 나눠서 얼굴 반반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좀 살이 있는 40대 남성에게 비교를 했을 때요. 효과가 좀 있는 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얄쌍해졌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느껴지지는 않죠. 그래서 4.5mm가 조사되는 것은 스마트층을 타겟을 해서 리프팅해주고 윤곽 잡아주고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했을 때 바로 보여지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1회 사용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루킨스입니다. 루킨스는 4.5mm와 2.0 둘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카트리지를 마음대로 교차하면서 쓰시면 돼요. 오늘은 나는 좀 콜라겐 생성을 하고 싶어, 아이 주변을 나는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2mm 쓰시면 되고, 난 좀 오늘따라 좀 처진 것 같고 윤곽이 좀 다 묻혀버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이제 4.5m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살집이 좀 있는 남성의 경우에 얼굴이 좀 홀쭉해졌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분도 만족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이 제품의 결과가 잘 나오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3단계로 계속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만 관리를 해도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루킨스가 가장 좀 손이 많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툼했던 얼굴이 좀 얄쌍해졌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저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얼굴이 훨씬 더 좀 또렷하게 된 게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와 고주파를 함께 했을 때 결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피부가 얄쌍해졌다라기보다는 쫀득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결과라서 하이프와 고주파가 결합된 모드를 쓰시면 좀 탄력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홈세라입니다. 홈세라가 가장 제가 뭔가 피부과에서 받는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은 29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2mm와 4.5mm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4.5mm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80%는 4.5mm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앞쪽에 이런 오히려 탄력감이 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윤곽이 개선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가장 좀 효과적인 느낌이 받을 때는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비포를 알로에겔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찍었는데 애프터를 봤을 때 저의 경우는 4.5로 했을 때 조금 더 얄쌍해진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오히려 홈세라가 좀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포 앤 애프터의 효과가 그다지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요즘인데요. 저의 입문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가 이 남성분이 거의 없는데 그 사연이 요거를 받을 때 너무 따가워해서 원래는 400샷 정도는 쏴줘야 되는데 100샷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결과 값을 보여주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경우도 아프다 보니까 이게 1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그렇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뉴지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샷 정도는 쏴줘야 되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끝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효과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듀얼 소닉입니다. 듀얼 소닉의 방식은 2mm와 3mm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이제 케어해준다. 이런 부분인데요. 아이업 모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1.5에서 2mm 그 부분이라서 알아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업 모드로 얼굴에 쓰셔도 되고 처음엔 약간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에서 3mm 정도로 얼굴에 쓰셔도 막 너무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요. 얼굴살이 좀 두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표정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전 처음에 팔자주름이 개선됐나 라고 했는데 한쪽은 약간 웃고 있고 웃고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자주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크게 이렇게 2에서 3mm 정도는 얼굴이 두툼한 사람한테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래도 비포 앤 애프터가 아주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4.5mm로 끌어올려준 것만큼은 아니다. 왜냐면 저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확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정리해봐야겠죠. 이제 눈에 다 들어오실 텐데요. 카트리지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센텔리안 루킨스 듀얼소닉 맥시멈은 카트리지 교체 없이 그냥 무한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세라나 뉴지미 같은 경우는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상 개수도 중요합니다. 센텔리아는 10가지를 받았고요. 루킨스는 4가지를 받았고 홈세라는 2개, 뉴지미는 5개, 듀얼소닉 맥시멈은
점을 3개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다 한 번씩만 쓰시면 돼요. 사용할 만큼 쓰면 이 기기에서 제공하는 양, 일주일에 한 번 써야 할 양을 다 쓰시면 기기가 자동으로 전원 오프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홈세라를 제외하고 모두 7MHz였고요. 앞에서 봤던 그 논문에서 이야기한 주파수와 거의 비슷하거나 같지요. 그리고 홈세라도 7.5MHz여서 좋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얼굴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에 대한 걸 파악하신 다음에 홈케어 기기를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홈케어 기기를 효과를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속 초음파는 매일매일 쓰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집속 초음파 기기 한 번 사서 한 번 쓰고 서랍 안에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나의 특징을 또 잘 파악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저는 40대가 넘었고 50대, 60대인데 이미 좀 처짐이 느껴지고 탄력감이 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4.5mm가 같이 조사가 되는 기기를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표 중에서 4.5mm가 가능한 것은 인피니티, 루킨스, 홈세라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기가 흡수 모드가 이미 있나요? 라고 할 때는 인피니티를 빼시면 되고 흡수 모드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인피니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40대 이상이고 나는 탄력 관리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피와 진피에 콜라겐 생성하는 거 전 너무 중요해요. 쫀쫀함이 중요해요 라고 할 때는 고주파가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4.5mm가 되면서 고주파가 되는 기기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기 중에서 루킨스가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루킨스를 40대 이상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주파 기기는 이미 별도로 갖고 있고 저랑 참 잘 맞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루킨스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럴 때는 홈세라나 인피니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고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는 어떤 기기를 들여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제품 중에서는 전 20대와 30대라면 인피니티나 듀얼소닉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듀얼소닉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mm까지 선택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은 스마스층, 그러니까 스마스층까지 쳐져 있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표피와 진피 정도만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나는 이 상태를 더 잘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때 저는 4.5mm가 조사되는 그러한 제품을 전 들여놓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 얼굴에 좀 볼살이 좀 있고 윤곽 관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저는 4.5mm를 쓰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홈케어 기기를 피부과 관리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같아서도 안 되겠지요. 왜냐면 사실상 이 홈케어 기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얼굴이 홀쭉해진다거나 한두 번 사용만으로도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실험한 방식은 한 번 사용했을 때 어떻게 피부가 변하는지 어떻게 얼굴 윤곽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아야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 윤곽 요즘에 참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참 다양한 하이프 장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 잘 고르셔서 더 예쁜 얼굴, 더 잘생긴 얼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